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거나 코앞까지 경험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온 이들은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삶의 끝에 선 사람들이 돌연 현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좌절, 공포, 불안,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하죠. 잡다한 불행과 삶의 끝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의 끝을 자주 상상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고 믿죠. 가령 내가 오늘 밤 12시에 생명을 다한다고 상상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간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현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며칠 전 책장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행복했던 순간이나 남기고 싶은 일상을 그려가던 스케치북인데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 그림은 작년 주말마다 둘째 고3이라 학원 들여보내놓고 알베랑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데이트하던 그림이에요. 저에겐 이 시간이 도랑치고 가지 잡는 꿀같은 시간이었죠. 이 그림 속의 인물은 친정엄마랑 친정언니랑 저랑 셋이 카페 갔던 일인데요. 이 당시 각각 80대, 50대, 40대였거든요. 연령대가 차이가 나는데 셋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웃겨서 피식 웃으면서 그림을 그려나갔던 기억이 나요. 공통점은 바로 숏커트, 헤어스타일이었거든요. 보통 나이 들면 머리가 점점 짧아지고 커트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이 책은 세상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쓴 유서와 죽음이 고비 이후에 쓴 회고담을 상황별 장면으로 엄선해서 60여 편을 소개했어요. 그중 1장 삶이 끝에서야 내 인생이 그래도 행복했단 걸 깨달았다 해서 몇 가지 사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레이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그 직업이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하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 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이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내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1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져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삶이 마지막 시간에 세계 여행을 다닌 35살 메디슨. 35살에 숨진 캐나다 여성 베일리 진 메디슨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준다. 메디슨에 따르면 먼저 심각해지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메디슨은 2017년에 평활근육종 진단을 받고 2019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 삶의 끝이 다가오자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나 싶었다.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염려했지만 메디슨은 결국 병원을 나와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했다. 가장 좋아하는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2번 봤다. 또 미국,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 13개 나라를 여행했다. 남자친구 앤드류스와 함께였다. 그는 암 진단을 받기 3개월 전에 만났는데 언제나 함께 있어줬다. 그녀는 여행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여러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냈다. 메디슨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을 누리며 시간을 보냈다. 메디슨이 세상을 뜬 직후 신문에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가 실렸다. 메디슨 자신이 쓴 글이었다. 기사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이별 편지였다. 그녀의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35년 내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너무 좋았어요. 짧은 문장인데 마음이 뭉클해진다.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다. 기껏 35년밖에 못 살았으니 애통할 만한데
메디슨은 행복했다고 한다. 화사하게 웃는 젊은 여성의 영정사진을 떠올리게 된다. 그녀는 무엇보다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의견을 존중해준 부모님께 감사했다. 아이를 잃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힘든 상실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부모님은 화학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원하는 대로 삶의 끝을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치료받지 않고 순리에 맡기겠다고 해서 부모님은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두 분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전했다. 자신을 돌봐준 의사와 간호사, 친구,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인사도 빼지 않았다. 아끼던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 이름도 하나하나 불러가며 잘 살라고 기원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작은 일들 때문에 심각해지지 말고 신나게 사세요. 메디슨이 바라본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다. 즐거운 일이 가득해서 평생 다 누리기도 힘들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문제로 쉽게 심각해하며 즐거움을 스스로 망친다. 공감되는 지적이다. 우리는 줌 렌즈를 눈에 끼고 살면서 미세한 문제를 확대하고 무의미한 일을 과잉 해석한다. 그런 과장이 불행의 원인이다. 즐겁게 살려면 작은 문제를 작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진다. 심각해지는 습관 말고도 나쁜 게 있다. 자기 생각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하고 말하고 싶은 건 모두 말하게 됩니다. 메디슨은 암 진단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다. 세계 여행 같은 원했던 일을 실컷 했고 마음속 생각도 속 시원히 쏟아냈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는 게 메디슨의 후회다. 그래서 자신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미국의 소설가 로리 할스 앤더슨도 이렇게 말했다. 자기 표현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은 한 번에 한 조각씩 죽는다. 설득력이 높은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내면의 일부가 죽는다. 사랑의 감정을 숨겨도 내면이 생명을 잃고 무너진다. 항의와 반대의 말을 속으로 삼키는 사람은 마음도 조금씩 죽게 된다.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열심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 마음이 죽지 않는다.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정신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동의 밀도가 높다. 우리는 그들의 현명함을 본받아야 한다. 일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바보 같은 짓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해롭다. 언제나 신나게 춤추고 웃으며 살려고 애써야 한다. 메디슨은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고 싶은 일이나 말을 참지 말라고 응원했다. 그래야 세계 여행처럼 신나는 인생이 시작된다.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매주 한두 권의 책을 조금씩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공유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